내 엄마가 장군이면 난 대통령이겠다. 하나의 조롱 섞인 말이 떨어진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무시당하던 중사 한 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하늘에서 내려온 쓰리스타 장군이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몰랐죠. 자신이 망언을 던진 상대가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군 장군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에 위치한 제32보병사단 예하부대. 이른 새벽 기상 나팔도 울리기 전 훈련장에는 혼자 구보를 하는 여군이 있었습니다. 강하라 중사였죠. 숨이 차오르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하라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70년대 군부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하라는 배속된 지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대우 한 번 받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도 견뎌내자. 하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침 체력 단련을 마친 후 행정실로 출근한 하라에게 행정병이 빈 머그컵을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야, 커피 좀 타줘. 능청스러운 목소리에 하라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담담했어요. 지금 업무 중입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요. 여자는 커피 타는 거 잘하잖아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임 중사가 킬킬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차별이었죠. 누가 그랬냐며 여군은 커피나 타라고 군복만 입었지 체력도 딸리고 총도 못 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라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보고서 마감이 오늘까지니까 제가 커피 타러 가는 동안 행정자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병은 갑자기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커피만 타오라던 말이 갑자기 업무 교환으로 바뀌자 당황했거든요. 아, 그건 제가 계속 보고서 작성할 테니 커피는 직접 타시면 좋겠어요. 하라의 목소리에는 강단이 느껴졌죠. 사무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하라는 다시 보고서에 집중했고 행정병은 어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대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하라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누가 엄마가 군 생활한다고 할까 봐서 제 실력으로 이겨내야죠. 하라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대라는 특수 집단 안에서 엄마가 장군이라는 말이 무기이자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생활관에 도착한 하라는 침대 밑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엄마 강윤정 중장의 예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하나 둘 늘어가는 모습과 함께 점점 더 단단해져가는 표정의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버티셨어요? 하라는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하라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쁜 엄마는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는 하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내일도 또 견뎌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충청도의 안개가 자욱한 훈련장에서 하라는 혼자 체력 단련 중이었습니다. 구름 낀 하늘 아래 전투화가 흙을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그리고 구보 5km. 이건 하라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부과하는 특별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 하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죠. 오늘도 열심히 하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하라는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선임 중사 정태영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태영은 부대에서 몇 안 되는 하라의 이해자였죠. 선임님 오셨군요. 하라는 땀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태영은 커피 한 잔을 하라에게 건넸어요. 요즘 부대가 술렁거려. 오늘 새 부대장이 온다는데. 네, 들었습니다. 하라는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했죠. 따뜻한 커피가 새벽찬 공기 속에서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소문에 백승호 중령이 온다던데. 정태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군들한테 좀 까다롭다는 소리가 있어. 하라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날 오전 10시 부대는 새 부대장 환영식으로 분주했습니다. 하라는 행정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지휘관이 오면 항상 바뀌는 것들이 있었죠. 업무 체계부터 부대 운영 방침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정비되곤 했습니다. 그때 백승호 중령이 행정실로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 그리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중령님 안녕하십니까? 행정 담당 강하라 중사입니다. 하라는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어요. 백승호는 하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군이 행정을 맡고 있나? 특별 배려인가? 하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정상 인사 발령으로 왔습니다. 그래. 백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장교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미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 부대를 맡게 된 백승호 중령입니다. 우리 부대는 앞으로 위계 질서를 철저히 지킬 겁니다. 누구든 선을 넘는 짓을 하면 군장을 싸게 될 거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백중령의 첫 연설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백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여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경험상 이런 지휘관들은 여군에 대해 별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라는 북한군 동향에 관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몇 년간의 정보 분석 경험을 살려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동향을 예측한 체계적인 보고서였죠. 하라는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령님, 요청하신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하라는 상황실 문을 노크한 후 들어갔어요. 백중령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강중사. 내가 뭔데 이런 판단을 해? 군생활 몇 년이나 했다고 이딴 건 초등학생도 하겠네. 하라는 당혹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였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라고. 백중령은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폭발이었죠. 넌 내 질문에 대답하는 법도 모르냐? 어디서 배짱이야? 혹시 엄마라도 장군이냐? 그 말에 사무실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한 말일까? 1000가지 생각이 하라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백중령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어요. 내 엄마가 장군이면 난 대통령이겠다. 알겠냐? 그러니 앞으로 좀 잘 보여.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여기서 못 버틴다. 그 말은 하라에게 전투화보다 무거운 침묵을 안겼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는 기계적인 대답만 나왔을 뿐입니다. 하라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부대 뒤편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하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어요. 하라야, 무슨 일이니? 강윤정 중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평소처럼 단단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였죠.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하라는 참았던 눈물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니? 강 중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도 그냥 참을게요. 걱정 말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을 뿐입니다. 하라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라는 아침 점호를 마치고 행정실로 향했어요. 어제의 일로 인한 씁쓸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맡은 바 임무는 수행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르. 본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상시 훈련용 헬기와는 달랐죠.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헬기? 장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부대 상공에 나타난 그 헬기는 육군 소속 VIP 수송기였거든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헬기였죠. 훈련장 한가운데 착륙한 헬기에서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사성 장군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부대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3스타 계급장을 단 여자 장군이 따랐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여군 장군 중 한 명이자 하라의 어머니인 강윤정 중장이었죠. 아니, 설마 저 사람이? 장교들과 부사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백승호 중령은 황급히 정복을 바로잡으며 헬기 쪽으로 뛰어갔어요. 얼굴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전 부대원 즉시 집합. 참모총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분 후 전 부대원이 훈련장에 도열했어요. 하라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강하라 중사, 당장 나와라. 강 중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헬기 앞에 도열한 부대원들 사이로 하라가 나왔어요. 흔들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엄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하라에게 집중되었죠. 어머니, 하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스타 장군이었죠. 중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하세요. 강 중장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어요. 공적인 자리에서의 엄격함이었죠.
하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군인다운 자세로 돌아왔어요. 준 중장님, 백승호 중령이 여군들에 대한 차별과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근거 없는 업무 평가와 함께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하라의 보고가 끝나자 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로 부대 상황을 점검합니다. 보고는 직접 받겠다.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고 부대는 그대로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백중령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알았죠. 오늘이 자신의 군생활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강윤정 중장의 정격적인 방문으로 제32보 병사단 예하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대한민국 첫 여성 장군의 방문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감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일반적인 부대 점검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죠. 중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희가 준비가. 백승호 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비. 부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 중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냉정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죠.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문서와 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백중령은 저와 동행하세요. 하라는 한 발짝 물러나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느껴졌죠.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모녀의 일이 아닌 군의 기강에 관한 문제로 다뤄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강 중장은 직접 점검에 나섰어요. 행정반, 취사장, 생활관. 하나하나 훑어볼 때마다 보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백중령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이 생활관 바닥은 언제 교체했습니까? 강 중장이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낡은 바닥재를 살펴보더니 의문을 표했어요. 작년입니다. 백중령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낡았죠? 문서상으로는 최신 자재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강 중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백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중령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 그렇군요. 그럼 지출 내역을 모두 가져오세요. 강 중장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 감찰은 계속되었어요. 이번엔 병사들의 복지시설과 보급품 점검이었습니다. 강 중장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확인했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이 전투화는 작년에 새로 보급된 거죠? 왜 이렇게 낡았습니까? 강 중장이 물었습니다. 실제로 병사들이 신고 있는 전투화는 새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실은 새 전투화가 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중고품을 받았어요. 강 중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새 물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백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시선이 백중령에게 쏠렸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죠. 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강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중대장 회의실. 백중령과 부대 주요 간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어요.
감찰단장이 서류 한 뭉치를 백중령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백승호 중령, 귀하는 부대 예산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부하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백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여군 하나 말만 듣고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감찰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의 서명이 된 문서들과 실제 지출 내역의 불일치,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까지. 백중령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하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거지. 하라는 움찔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담담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내가 뭘 안다고.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박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강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더욱 바꿔야겠군요. 군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감찰단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승호 중령, 당신은 지금부터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기무사 수사대에 넘겨질 것이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귀하는 모든 군사 활동이 정지됩니다. 백중령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목소리는 떨렸죠. 강 중장은 감찰단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안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감찰단장은 경례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강 중장, 하라, 그리고 백중령만 남았어요. 백중령, 내일까지 모든 인수인계를 마치고 부대를 떠나십시오. 강 중장이 말했습니다. 백중령은 서서히 일어났어요.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중장, 당신은 자신의 딸을 위해 내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이건 불공정합니다. 불공정? 강 중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당신이 부하들을 차별하고 공금을 횡령하며 권력을 남용했을 때는 공정했습니까? 이건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백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 중장과 하라는 조용히 남았어요. 엄마. 하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강 중장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정의로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텐데요. 슬프네요. 강 중장은 조용히 하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라야, 내가 오늘 지켜낸 건 너만이 아니야. 여기에 있는 모든 여자 군인들의 자리도 지킨 거야. 2000년 초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라는 깔끔한 정복을 입고 국방부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발표회 이후 2달이 지나 놀라운 소식을 받았거든요. 국방부 여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 특별 발탁된 것이었습니다. 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장교가 하라를 맞이했습니다. 하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역대 국방부 장관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에도 변화가 올까? 하라는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고위 장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대령, 준장, 소장, 모두 하라보다 훨씬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강하라 중사, 보고합니다. 하라는 경례를 붙였어요. 어서 오게. 자네가 바로 그 유명한 강하라 중사군. 태스크포스 팀장인 오민재 소장이 맞이했습니다. 유명하다뇨? 하라는 당황했어요. 자네 발표 자료가 국방부 내에서 꽤 화제가 되었네.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는 말이야. 오 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퍼져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앉으세요, 강중사. 오 소장이 자리를 가리켰어요. 하라는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자신 말고는 모두 장교들이었어요. 이 자리에 중사 한 명이 앉아도 됩니까? 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소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계급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필요합니다. 자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인재야.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2010년까지 여군 비율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여군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각 팀원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군 숙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부대에서 여군 숙소가 임시시설 수준에 불과하죠. 한 대령이 말했어요. 승진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군들이 특정 보직에서 배제되는 관행이 있어요.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라의 차례가 되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계급자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말해보게, 중사. 오 소장이 격려했습니다. 하라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문제의 핵심은 인식에 있습니다. 시설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군을 여자로 먼저 보고 군인으로 나중에 본다는 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라에게 집중되었어요. 우리는 훈련부터 달라요. 여군은 입대 첫날부터 너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체력 기준, 보직 배치,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예외로 만들어요. 하라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저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문화 자체가 변해야 해요. 훈련 방식부터 인사평가, 리더십 교육까지 모든 것이 성별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여성 대령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어요. 바로 이런 목소리가 필요했어. 오 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태스크포스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늦가을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하라는 출국 심사대 앞에 서 있었어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유엔 평화유지군 여군 파견 후보 선발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하라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하라는 돌아보았습니다. 강윤정 중장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사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는 여전했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하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 딸이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떠나는데 내가 안 올 수 있겠니? 강 중장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백승호 중령 사건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국방부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여군 제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후보로 선발되었습니다. 긴장되니? 강 중장이 물었어요. 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당연하지.
이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야. 강중장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어요. 넌 잘할 거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잠시 후 출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야겠네요. 하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강중장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라야,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널 지지하고 있어. 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강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거야. 강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하라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이고 뒤돌아보았고 강중장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비행기 안 하라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항상 어머니와 달라지고 싶었어요. 나는 절대 군인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하라를 군의 길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진정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강했는지 하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군복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손편지를 꺼냈어요. 어릴 적 엄마가 써준 첫 편지였습니다. 구겨지고 바랜 종이였지만 그 안의 말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하라야, 언젠가 너도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를 날이 올 거야. 편지를 읽으며 하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거든요. 강하라.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장군의 딸이 아닌 그저 강하라로서 말이죠.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의 풍경이 하라 앞에 펼쳐졌어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라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강하라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장교가 하라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유엔 임무인가요? 하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첫 임무입니다. 설레겠군요. 저도 첫 임무 때가 생각나네요. 네, 설레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해봅시다. 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하라의 이름은 그 자체로 강함이었습니다. 강하라라는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자신만의 역사와 미래를 담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하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순간 하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여정이 있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도 그랬고 이제 하라도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라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 푸른 광활함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였어요. 강하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삶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